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행복구 이화동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렌디오 DJ 강서진, 윤규원입니다. 규원 씨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네. 같이 하게 됐어요, 방송을. 네. 어떠세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DJ로 녹음을 해서 네. 너무 특별했고 맞아요. 감회가 새로웠고 여길 또 오다니 이런 생각했고 또 지난 한 주 동안은 네. 오늘의 녹음을 준비하면서 맞아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우, 성실하셔요, 네. 역시. 아직 뭔가 능숙하지 않아서 서진 씨처럼 이렇게 네. 술술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저도 횡설수설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또 왔는데 또 춥죠, 규원 씨. 아휴, 아, 날띠 안 풀려요. 그니까요. 날이 귀여워. 날이 너무 안 풀려요. 저도 추운 겨울 동안 밖에 최대한 안 나가면서 그렇게 집에서 보냈습니다. 별 근황이 없어요. 이제 네, 겨울에는 방학에 또 집에 있어야 되고 네, 그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의 방학 계획도 네. 집 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역시 안에서 다 공부하고 네. 이렇게 겨울잠 자고 또 겨울 음식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포동포동하게 그냥 살을 찌우면서 지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그래도 따뜻하게 보내셨을지 궁금하네요.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또 포장마차를 네. 소재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또 포장마차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봤죠. 또 전에 역시. 말했던 게 제가 동네. 이용하는 네. 그 역 앞에 포장마차를 말씀드렸는데 그땐 제가 네. 버스 기다리면서 오뎅꼬치 하나 사 먹는 음. 그런 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항상 오뎅만 먹었어요, 사실. 오뎅만 먹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떡볶이를 먹어봤습니다. 혼자요? 네. 역시. 아니, 근데 앉아서 먹은 건 아니고 컵떡볶이를 같은 걸 하나 파시더라고요. 받아서. 그래서 네. 이번에는 떡볶이 먹어볼까? 하고 떡볶이를 시도해봤는데 역시 실패는 없다. 아, 오래 장사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 특히 이런 포장마차가 오래 살아남는 데는 다 이유가 네, 있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떡볶이도 너무 맞아요, 맛있게 맞아요. 먹었습니다. 저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네. 진짜 규현 씨네 동네는 포장마차 레어 동네여가지고 진짜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놀러 오세요. 가겠습니다, 꼭.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이화동의 특별한 공간의 이야기를 돌아볼 예정이죠. 네, 오늘은 또 어떤 공간을 통해 이하동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나요? 이번에는 또 교원 씨가 아마 가보셨을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공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제가 감히 추측을 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다뤘던 포장마차도 그랬는데 네, 사실 그쵸? 네. 이번 주는 또 어딘지 궁금합니다. 이게 살짝 교원 씨가 자주 갈까 안 갈까가 조금 약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주 가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그래요? 어디죠? 네.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그냥 힌트? 힌트를 드릴까요? 약간 깨끗해지고 싶을 때 가는 곳이에요. 약간 분기별로 가고요. 네네네. 약간 의식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화 의식이다. 그렇죠. 바로 아시는 것 같은데요? 맞춰보실래요? 깨끗해지려면 네. 사실 몸을 씻는 곳이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또 머릿속을 눈치가. 씻는 건 네. 찜질방이나 목욕탕 같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찔렸어요. 어디죠? 정답입니다. 네. 목욕탕입니다. 네. 목욕제게만큼 또 깨끗해지는 과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목욕탕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목욕탕 네. 당연히 가봤죠. 다행이에요. 서진 씨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정말 친숙한 장소입니다. 그쵸. 저는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되게 선명하거든요. 막 엄청 자주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주기적으로 그때는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때밀러. 맞아요. 교원 씨는요? 저는 저희 집은 아직도 자주 가는데 네. 저희 집도 약간 행사처럼 가는 게 뭐냐면 저희 집은 꼭 명절에 네.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네. 그렇게 목욕탕에 가요. 할머니 네. 모시고. 할머니가 목욕탕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면은 꼭 이제 귀여우시다. 여자 여탕, 남자 네. 나눠서 목욕탕에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네. 막 탕에서 막 놀다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때 밀리고 막 아프잖아. 도망 다니고 이랬던 그쵸.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지금은 저도 크고 우리 할머니도 많이 네. 늙으셔서 눈물. 지금은 제가 할머니 등에 해드리는 때를 거죠. 밀어드리는 이런 추억이 있고 좀 감동적인데요? 그 목욕 때리고 네. 시원하게 때리고 목욕을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가 네. 차려주시는 늦은 점심밥을 또 먹으면 그렇게 아. 힐링이 됩니다. 진짜 그런 것 네. 같아요. 목욕탕이라는 게 또 집에서 샤워했을 때는 또 느낄 수 없는 그 노곤노곤함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딱 나와서 저는 또 그게 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하실 거라고 예상하는데 딱 나오면 꼭 마셔야 되는 거. 바나나 우유. 잘 통했어요, 네, 우리. 무조건이죠. 바나나 우유 특히 어렸을 때 이제 탁 빨대 꼽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그걸 유인책으로다가 제가 맞아요. 때 밀리는 맞아요. 거를 감수하고 맞아요. 따라갔던 바나나 우유 사줘야 돼. 네, 사줘야 돼. 사줘야 따라가는 거야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방송도 네. 벌써부터 할 말이 많고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얼른 좀 본방송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그 전에 저희가 꼭 해야 될 게 있죠. 네, 그럼요. 저희 방송의 시그니처 오프닝 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나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오늘의 이화동 이야기에 이화동 목욕탕의 단골 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 단골 손님의 이야기군요. 그럼 사연을 바로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서진 씨가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구 이화동을 즐겁게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정말 많은 장소를 다루고 있는 걸 들었는데 제가 정말 애정하는 이 공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랑하는 공간, 바로 이화동 목욕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 목욕탕에 처음 간 날은 그렇게 특별한 날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목욕탕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몸도 안 좋은데 뜨끈하게 풀고 갈까? 라는 생각에 목욕탕 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특유의 습한 공기랑 비누 냄새를 맡자마자 아,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걸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카운터 옆에 써있는 5살 이상 아동 혼탕 금지, 수건 절도 절대 금지, 이 문구도 제가 기억하는 목욕탕의 모습 그대로라 참 좋았고요. 그 뒤로 이 목욕탕은 제가 하루를 정리하러 가는 장소 혹은 휴일 아침 지난 한 주간의 여독을 풀러가는 장소가 됐어요. 사실 그냥 씻는 건데 특별할 게 뭐 있겠어요. 사물함을 열고 옷을 벗고 수건을 접어두는 순서까지 거의 루틴처럼 정해져 있죠. 샤워기 앞에 서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요. 온탕에 들어가면 절로 아저씨 같은 소리가 나오면서 몸이 노곤노곤해집니다. 집에서는 씻으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생각이 좀 멈추는 것 같아요. 탕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늘 하루 동안 굳어있던 어깨나 얼굴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져요.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아무 역할도 맡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목욕을 마치고 나와 의자에 앉아있으면 머리는 젖어있고 얼굴은 또 빨갛고 수건 하나 걸치고 있는 제 모습이 꽤 솔직해 보여요. 그 상태로 거울을 보면 오늘도 어쨌든 하루를 잘 넘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목욕탕들이 폐업을 했고 지금은 예전만큼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소식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이화동에 있는 이 목욕탕만큼은 없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고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쯤은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사연을 다 쓰고 나면 저는 오늘도 짐을 챙겨 이 목욕탕에 갈 거랍니다. 아마 다 씻고 나오면 바나나 우유에 꽂은 빨대를 입에 물고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오겠죠. 오늘은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화동 목욕탕을 사랑하는 단골 손님의 애정과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목욕탕이라는 장소의 특성이 잘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진짜 잘 느껴지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사연을 직접 읽으면서 든 느낌이 너무 귀여우시다 뭔가 통통 튀시는 느낌이 있으신 것 룰루랄라. 같았어요. 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 노곤노곤하고 네. 그런 점이 뭔가 정도 가고 목욕탕 자체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가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목욕탕 하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네. 떠오르는데요. 뭐랄까 그 어릴 때 기억들 말고도 네. 지금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욕탕에서의 모먼트 같은 게 좀 생각이 나요. 혹시 맞아요, 서진 맞아요. 씨가 제일 사랑하는 목욕탕 모먼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참 많은데요. 일단은요, 샤워 첫 번째 이렇게 제가 뭔가 타임라인을 쭉 그려봤을 때 일단 옷을 봤을 땐 좀 부끄러워요, 왠지. 아직 부끄럽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자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간만에 가면 이제 남들 앞에서 옷을 네, 벌거 맞아요. 벗는다는 게 굉장히 원숭이가 된 것 같고 민망하지만 딱 들어가서 개운하게 샤워를 먼저 하잖아요. 네. 샤워를 딱 하고 그 뜨끈뜨끈한 탕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게 일단 첫 번째 최애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 개다잉.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일단 당연히 옷 벗는 그 부끄러운 순간이 최애는 아니고요. 당연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규현 씨가 여러 개라 그래서 이제 더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다. 규현 씨는요? 일단 제 거. 네.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어. 저도 탕에서 탕에 들어가기 전에 네. 샤워를 끝내고 네. 탕에 딱 들어가는 네. 하고 으아. 들어가는 그 순간 정말 사랑하는데 네. 사실 목욕하기 전에 샤워가 진짜 필수거든요. 필수죠. 필수인데 이거 안 지킨 사람 진짜 많아요. 분명 내가 저기서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봤는데. 방금 들어오는 거 봤는데 당신의 머리가 아직 젖어 있지 않은 거 내가 봤는데 왜 여기 와서 앉는 거야? 라는 그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저는 꼭 샤워를 하고 들어가고 저도요. 그리고 이게 탕에 들어가는 그 순간도 순간이지만 네. 탕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샤워를 하는 이 순간도 정말 좋아요. 그래요. 이 두근두근한 바. 맞아. 나 이제 따뜻한 탕에 들어가야지. 맞아. 하는 기대하는. 그게 있어서 이 샤워하고 탕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최애라는 것에 저도 매우 동의를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두 번째 최애는 뭐예요? 두 번째 최애는 언제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데 이제 다 뜨끈하게 지지고 지지고. 두 번째 또 이렇게 너무 더워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뜨끈하게 지지고 네. 시원한 물로 싹 오. 들어갈 때. 안 추워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아, 춥긴 하죠. 춥긴 한데 네. 저는 그걸 좀 즐기는 타입. 약간 좀 건강에 무리가 될. 아니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따뜻한 물 들어갔다 차가운 물 들어갔다 따뜻한 물 들어갔다 차가운 물 들어갔다 이걸 반복하면 네. 피부가 되게 좋아져. 진짜요? 탱탱 피부가 되게 탱탱해진다고 해. 탱탱. 뭐, 나도 모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 축축 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고속 노화 하고 있었던 건데. 탱탱한다는 사실이 제발 사실이었으면 팩트였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일단 그게 꼭 미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유, 좀 뭔가 더워졌어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 할 때 뭔가 탁 풀리면서 시원해지는 걸 조금 즐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규현 씨는요? 저는 사실 냉탕을 까지는 사용하지 않은 지 좀 됐어요. 좀 그쵸. 너무 시렵고 뼈가 시렵나 봐요. 이제. 근데 시렵긴 해요. 예. 어렸을 땐 몰랐거든. 시린 줄. 어렸을 땐 그냥 수영할 수 있는 곳이고 맞아요. 냉탕에 또 어른들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내 맞아요. 공간이다 하고 놀 수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냉탕에 들어갈 자신이 없고 맞아요. 너무 뜨겁다. 응. 너무 뜨거운 탕이 있었다 하면은 네. 그 약간 저온 탕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지. 미지근한 냉탕까지 못 들어가. 저도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진짜 뭐죠 이렇게 안 뭐 어떻게 추웠는지 했는지 그게.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저희 또 성인이 되니까 그것은 무리고. 네, 저는 약간 조금 냉탕 물을 떠서 몸에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착착착 뿌리는 어.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고 또 있는데요. 많으시네.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 뜨끈하게 몸을 씻고 나와서 한 번 더 샤워를 좀 간단하게 네, 하잖아요. 맞아요. 하고서 그 깨끗해진 몸으로 탁 나가는 건 좀 부끄러운데 근데 어쨌든 그 마무리가 근데 뭔지 알아요. 뭔지 딱 알죠? 그 시원해지는. 다시 그 탈의실 공간으로 들어갈 때의 그 그- 개운함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탈의실 공간에가 그 목욕탕 안에 뭔가 냄새가 다르거든요. 그 냄새에서 오는 그 다른 미묘한 분위기가 네네네. 뭔가 이제 샤워 끝났다. 난 깨끗해졌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것도 약간의 최애 순간 중에 하나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좋습니다. 있겠습니다. 매우 다 동의가 되네요. 네, 사실 그 제 첫 번째 그 샤워하고 탕에 들어가는 순간만 생각했는데 네. 선희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 많죠. 다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야. 다 나도 좋아하는 순간들이어서 그쵸. 좋았습니다. 네. 공감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럼 규원 디제이는 씻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약간 이런 건 은근히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말을 안 해서 네, 모르지만. 이거는 저는 네. 정말 장담을 하는데 네. 저 같은 순서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좀 독특하게 씻나 봐요. 아니 이상한 상상을 하게 아니, 만드시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보통 이거 목욕탕 순서래. 씻는 네. 순서 네. 얘기할 때 보통 머리, 몸, 얼굴, 양치 이거 네 그쵸? 가지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를 맞아요.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일단 머리를 감습니다. 네. 머리를 꾹 감고 평범한데요? 몸을 씻어요. 이 네. 다음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네. 옷을 입어요. 응? 양치를 다 저는 말리고 양치 하는구나. 세수를 옷을 네. 입고 합니다. 그래서- 세수도요, 근데? 네, 세수도 옷을 입고 해요. 아니 근데 샤워할 때 물이 어차피 가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죠? 옷을 입고 네. 양치를 한 다음에 세수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음. 세수를 하고 세수를 끝낸 다음에 3분 이내에 스킨케어를 해야 효과가 제일 좋대요. 맞아요. 저도 들은 것 그래서 같아요. 근데 사실 세수하고 닦고 옷 입고 하는데 네. 3분 넘어요. 넘죠. 그래서 저는 넘어요. 이걸 안 순간부터 세수를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아니, 옷까지 다 입고. 자기 관리 장난 아니네. 하지만 저는 그거를 비껴나가는 방법 알아요. 뭐죠? 물을 계속 뿌려요, 저는 얼굴에. 그러니까 마르지 않게 물을 마르지 않는 셈. 세수를 하고 계속 세수를 해요. 저는. 얼굴 벗겨져요. 얼굴이 다 없어져요. 이게 클렌징은 한 번이지만 물을 머리를 계속 해준다.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동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 번 세수를 음. 이렇게 계속 물을 묻힙니다. 그러면은 마를 새가 없거든요. 하지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3분 안에 입을 수 있다. 3분 컷 제가 해버립니다. 저는 사실 샤워를 되게 빨리 해요. 오.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약간 군대식이어서 저는 하이브리드예요. 하나씩 안 하고 다들 약간 지금 술렁술렁이고 있거든. NG실까지 술렁거리고 있는데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딱 들어가서 저도 머리를 감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다 계획이 있어요. 루틴인 게
물이 따뜻한 걸로 돌려도 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차가운 물을 몸에다 하면 너무 추워요. 추워요. 진짜 나가고 싶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몸에 뿌리기 전에 머리를 이제 확 뒤집어 까요. 밑으로. 그래서 네 머리카락을 우선 적셔요. 그렇게 적시다 보면 그리고 두피까지는 조금 차가워도 견딜만 하잖아요. 맞아요. 두피를 착 물로 엄청 충분히 적신 다음에 샴푸를 합니다. 그 틈을 타서 클렌징과 목 막 세수를 해요. 세수와 클렌징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 샴푸는 어차피 한 3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래서 클렌징을 다 하고 나면 이걸 같이 씻어내요. 그러니까 얼굴과 머리에 다. 머리, 얼굴이 순서가 약간 혼합된 거군요. 그럼요. 하이브리드 샤워법이라고 제가 만든 건데 그냥 정수리에서 뿌리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물은 내리고 내가 씻는 거지. 거기서 얼굴도 닦고 뭐도 하고 그리고 머리를 감는 동안 얼굴에 물이 막 가면서 막 저절로 씻깁니다. 아니 누가 쫓아오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몸을 또 씻어야 네, 그렇죠. 되잖아요. 거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딱 그 거품을 헹구자마자 바로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해요. 걔는 또 오래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린스를 먼저 이렇게 탁 발라준 다음에 몸 거품 목욕을 막 해요. 얘가 기다릴 때 동안 몸을 막 거품을 낸 다음에 근데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요. 씻는 걸 먼저 한다는 거죠? 네, 몸 씻는 걸 먼저 하는데 그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샴푸 한 3분보단 좀 더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몸을 거품 목욕을 하고 이제 이거는 약간 때마다 다른데 거품 목욕을 한 손만 씻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몸을 먼저 물로만 헹군 다음에 할 때도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양치를 합니다. 에? 얘 기다리는 동안 양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계속 얼굴에는 물론 물을 끄긴 하는데 그리 오래 안 걸리거든요. 맞아요. 양치는 어쨌든 3분 정도 하니까 그 좀 되게 이렇게 딱 하면 한 5분 정도 딱 돼요. 머리 트리트먼트 한 게.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나 갑자기 현타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을 그냥 확 뿌려요. 다 씻겨내게 가고 이제 린스 두피에 닿지 않게 헹구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착 나옵니다. 대단하시다. 그리고 옷 입는 것까지 이제 3분 컷을 하니까 얼굴까지 촉촉하게 네, 스킨케어 할 수 촉촉하게. 있다. 스킨케어 그죠 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저 약간 서진 언니가 말로 설명을 하는데 저 약간 서진 언니랑 같이 욕실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약간 옷만 벗지 않았을 뿐이지 이 언니는 여기서 샤워를 했어요 지금. 제가 막 벅벅 닦는 신용까지 하면서 그래서, 설명을 해가지고 네 이게 좀 좋네요. 저는 철저한 샤워 루틴이 있어서 샤워 빨리 한다는 게 부러워요. 저는 좀 걸리거든요. 아 정말요? 저는요. 그리고 난 약간 씻기지 않는 거품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를 못 신고 최대한 막 저는 있는데 좀 그래서 박박하는 스타일. 진짜 약간 군대식으로 그러니까 물을 세게 틀고요. 그냥 그리고- 막 하는. 네, 근데 얼굴에 닿으면 또 얼굴에 피부에 안 좋아요. 센 게. 맞아요. 그래서 정수리를 갖다 대죠. 정수리를 갖다 대죠. 철저해. 네네. 그리고 이제 다 막 헹군 물이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안 깨끗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한번 다리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각각 또 해줍니다. 마지막. 정말 철저해요. 정말 철저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요. 그럼요. 구석구석 저는 닦아요. 그리고 샤워는 또 안 닿는 부분이나 생각 안 나는 부분들도 닦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귀 뒤나 맞아요. 귀 안쪽이나 뭐 피어싱 있는 쪽이나 이런 쪽도 잘 딱. 네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귀가 음. 정말 고약한 냄새의 원흉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닦아야 된다고. 특히 남성분들이 그게 땀샘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 인터넷을 한때 뜨겁게 달궜던 샤워하는 순서였는데 규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만의 루틴이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따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15분도 안 걸립니다. 저는 가끔 10분 컷도 합니다. 진짜 빠르게 해야 될 때. 하지만 별로네. 권장드리진 않고요, 사실. 깨끗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요. 깨끗하게. 그리고 이 사연자님이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솔직해지는 공간 네. 같다는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전 거기에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뭔가 저처럼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나의 솔직한 그 내면을 또 샤워할 때는 혼자만의 공상 이런 거 많이 네, 하잖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솔직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뭔가 목욕탕에서 그냥 단순히 벗고 있어서 솔직해지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냥 저도 그 이상인 것 네, 같아요. 뭔가 다 정말 목욕을 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네. 또 목욕 끝나고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도 와 정말 솔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단순히 벗고 있어서 그런 것만은 그쵸, 아니다. 그런 것만은 그래서 아니죠. 저도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뭔가 내 진짜 밑바닥 나만 볼 수 있는 내 모습이랄까요? 그런 느낌이라서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정말 실수 없이 떠들었는데 이제 또 1부를 또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됐잖아요. 네. 1부 끝곡 듣고 2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오늘 사연 속 공간이 목욕탕인 만큼 그에 걸맞는 곡인데요. 맞습니다. 온탕과 냉탕, 온도차가 명확한 목욕탕의 특징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노래 핫 앤 콜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차가워 애매하게 굴어져 넌 타협이 어렵지 읽으려 해도 읽지 못해 What you want 여전히 엇갈리지 아랭코 나와 내 온도차 뜨거운 나와 달리 넌 좀 cold Black and white보다 선명한 극과 극인 것만 같은 너 Baby you are so close so close so close Baby I'm not so close so close so close 상냥한 컨셉과는 거리가 멀지 Can't be sweet 서툴지 내 가벼운 태도보다 모든 신중히 고민하지 Yeah 난 like easy 하란고 그래서 끌려 난 하늘은 내리쬐는 해처럼 좀 더 확신을 넣어주잖아 섬세하게 느껴 That's your point Baby you are so close so close so close Baby I'm not so close so close so close 따뜻한 그 커피 위에 아이스크림 특별한 장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화동 동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화동의 목욕탕을 다루고 있죠. 2부에서는 이 목욕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또 재밌는 게임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슬쩍 오늘 나눠볼 얘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정말요. 아이, 규환 씨 그런 거 혼자 보는 게 어딨어요. 저는 안 알려주셨잖아요. 진정. 지금 또 진정하세요. 흥분했어요. 진정하시고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네. 첫 번째는 목욕탕의 역사입니다. 목욕탕의 역사라. 뭔가 목욕탕은 씻는 공간이고 사실 씻는다는 행위 자체가 일상이랑 너무나도 가깝기 네. 때문에 그냥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있었던 느낌인데. 그죠? 네. 저도 그렇고 보니까 저도 목욕탕의 역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개항 이전 우리나라의 가옥에는 목욕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따라서 일반 서민들은 봄, 여름, 가을처럼 날씨가 춥지 않은 계절에는 냇가나 강, 호수 등에서 몸을 씻었고 지금처럼 날이 너무 추우면 야외에서 씻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미리 데워놔서 부엌이나 헛간에서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또 양반들은 네. 서민과는 다른 방법으로 몸을 씻었겠죠. 아, 부럽네요. 양반들은 목간통이라고 부르는 나무로 만든 둥근 욕조를 안방이나 사랑방에 들여다 놓고 하인들이 운반해온 뜨거운 물을 몸에 끼얹는 방식으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권력이네요. 그럼 목욕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거는 언제였나요?
목욕탕이 서울에 생기기 시작한 건 대체로 네. 1900년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음. 당시 신문에는 취향관에서 목욕탕을 수리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란다는 광고나 음. 영친왕 탕신이를 맞아 장수정에서 무료로 목욕탕을 개방한다는 광고, 네. 또 해천탕을 어. 신장 개업한다는 광고가 실렸었죠. 되게 막 어렵고 막 이런 이름이 단어들이 막. 네, 쏟아지네요, 막. 근데 이 신문 광고들 속 목욕탕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욕탕과는 느낌이 조금 다를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그 시절 서울의 목욕탕은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위생이나 네. 건강 이렇게 씻으러 가는 공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때 목욕탕은 네. 몸을 씻기보단 대개 술이나 음식을 파는 유흥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약간 반대로 뭔가 이게 좀 네. 점점 저희 때로 오면서 유흥이 된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오히려. 네, 왜냐면 요새는 또 찜질방이 다양하게 네. 업그레이드됐잖아요.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목욕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도대체 언제냐 하면 1920년대 초반 평양에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것이 아주 천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공중 목욕탕의 설치에 반발이 많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다 같이 빨개 벗고 네. 하는 목욕이 그때 우리나라 사회에는 좀 안 맞는 약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샤이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같이 목욕을 하는 대중 목욕탕은 네.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죠?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데요. 1920년대라고 하면 또 일제강점기지 않습니까? 네. 특히 1924년이면 한창 그럴 때예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목욕 문화에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시작을 듣고 나니까 네. 왠지 씁쓸하고 씁쓸해요. 왠지 슬픈 좀 속상하네요. 네. 그죠? 뭔가 우리가 진짜 원해서 시작됐던 건 네. 아니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때의 공중 목욕탕은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운영이 되었고 관리인도 항상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이 관리인들은 목욕탕 사용료의 수납 아니면 또 시설 보수 또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다고 해요. 지금의 목욕탕 주인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죠. 네, 사장님들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이렇게 시작되었던 목욕탕은 8.15 광복 이후 인구 증가와 위생관념의 발전으로 차츰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네. 한국 가정에 제대로 된 샤워기나 욕조 등의 샤워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에 미비했었죠. 따라서 매 주말마다 공중 목욕탕을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좀 그렇게 방문하는 거에 밑에 세대였나 보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네네. 이 때문에 목욕탕이 단순한 위생시설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모든 가족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맞아요. 대중적인 문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부흥했던 때와는 또 반대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집집마다 욕실이 보편화되면서 목욕은 또다시 개인적인 문화다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 목욕탕은 그 수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19의 네, 영향을 맞아요.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코로나19가 목욕탕이 쇠퇴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때부터 공동 목욕 공간에 대한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그쵸. 목욕탕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사실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목욕탕이 어디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졌잖아요. 많이 그때 동네마다 하나씩은 꼭 있었는데 맞아. 그 시절과는 또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네. 이제는 막 엄청 큰 목욕탕들만 좀 이렇게 군데군데 랜드마크처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지방이나 시골에 내려가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목욕탕들이 있기는 해요. 저도 가끔 할머니 댁에 갈 때는 들르곤 하거든요. 저도 아까 할머니 댁에 간다고 했는데 맞아요. 서진 씨도 네. 비슷하시구나. 맞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있기는 한 거네요. 네. 사실 이런 공동공간, 한 마을, 한 사회 뭐 이런 것들의 오랜 흔적이 담긴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끔은 좀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합니다. 그쵸. 이웃의 정.
정, 진짜 정이죠 이거야말로.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목욕탕 이모저모라는 코너입니다. 이름부터 귀엽죠? 이모저모. 네. 목욕탕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몇몇 이미지나 물건들, 키워드가 있는데 네. 이번 코너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목욕탕 국룰이 되었는지 국룰.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네, 재밌겠죠? 맨 처음 알아볼 건 바로 목욕탕 의자는 왜 낮을까? 높은 목욕탕 의자 본 적 없잖아요. 왜 낮을까? 아니 목욕탕 의자요? 아 귀엽다. 그게 소재 약간 생각 못했어요. 네. 제가 재밌다고 했던 이유가 이제부터 막 나올 거예요. 아 주제 자체 소재 자체가 네. 너무 막 귀엽고 재밌는 것 같아요. 목욕탕 의자가 진짜 낮고 조그맣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목욕탕에 가면 꼭 볼 수 있는 게 유난히 낮은 위치에 달린 거울. 아 맞아 그리고 맞아. 샤워기 그리고 그 높이에 딱 알맞게 낮은 의자. 낮은 의자이잖아요. 조그만 의자. 맞아요. 전국 어디나 목욕탕에 가면 이 낮은 의자를 찾아볼 수 있는데 목욕탕은 어쩌다가 이렇게 낮은 의자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먼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네. 목욕탕은 일제 강점기 시절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목욕 문화가 많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시 일본에는 물도 덜 튀고 몸에도 무리가 덜 가도록 앉아서 씻는 문화가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바닥에 앉는 것보단 의자에 네. 앉는 게 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몸이 낮을수록 물이 튀는 면적도 어머.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의자에 앉아서 몸을 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과학적이고 막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게 문화의 산물인 거죠. 사실. 그니까요. 막 이유가 물이 튀는 면적? 몸에 이- 무리가 덜 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목욕탕 의자를 살펴보시면 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국룰인데 이 국룰이죠. 구멍이 싱크대나 욕조 구멍처럼 배수구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맞아요. 간혹 구멍 없는 의자에 앉거나 음. 그러다가 미끄러진 적이 제가 있는데 물기가 슬픈 있어가지고. 저역약수. 확실히 이 구멍이 뚫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물기가 많고 습기도 많은 목욕탕의 특성상 네. 의자에 물이 고이면 서진 씨처럼 몸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어요. 슬프다. 그래서 물이 빠질 구멍을 뚫어줘야 미끄러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생각을 또 해보면 의자가 대부분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샤워할 때 아예 뜨거운 물로 씻거나 이거 좋은 건 아닌데 아예 시원한 물로 씻거든요. 근데 저처럼 뜨거운 물로 씻는 사람들이 거쳐가고 또 거쳐가고 또 거쳐가면 이 플라스틱이라는 의자 소재 좀 안 좋지 않나요? 그거 걱정이 되네. 그것까지도 이 의자의 구멍이 보완을 해줍니다. 진짜요? 네. 주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목욕탕에서 열에 약한 플라스틱의 모양이 좀 뒤틀릴 수도 있잖아요. 변형이 그쵸. 된다거나. 네. 근데 이렇게 서진 씨 말씀처럼 요 구멍이 물과 열을 빼줘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물 빼는 건 그래도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있었는데 열 빼는 건 열도 생각을 빼준다고 합니다. 네 못했었네요. 생각보다 이 구멍이 엄청 꼭 꼭 필요한 필요해. 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완전 꼭 필요한 존재였네요. 아, 그러면 이제 의자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해봤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목욕이 끝나면 왜 바나나 우유가 마시고 싶을까입니다. 이거 봐요. 주제가 참 웃음이 나는 네. 귀여운 주제들이죠. 귀엽죠? 제가 또 지금 오늘 방송에서 바나나 우유를 몇 번 언급했는지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많이 얘기했어요. 정말 그래도 신선한 주제들이잖아요. 바나나 우유. 저도 목욕탕 갈 때마다 아까 말했듯이 꼭 먹어주는데 이게 뭔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그냥 그게 습관이고 약간 관습이고 뭔가 그냥 달달해서 좋고 보상이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따로? 다 이유가 있죠. 어. 왜 하필 바나나 우유냐? 딸기 우유도 아니고 초코 그러네. 우유도 아니고 흰 우유도 아니고 그러네. 왜 바나나 우유여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알아봅시다, 이제. 목욕이 끝나고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은 거의 탈수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고 해요. 이때 우리 몸은 수분, 당분, 약간의 염분까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료나 이온 네. 음료를 찾게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또한 온탕과 냉탕을 저처럼 막 오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충족해줄 수 있을 만한 네. 적당하게 당도 있고 네. 또 적당하게 포만감도 줄 수 있는 음료가 바로 우유입니다. 그래서 그쵸 그쵸. 우유 속 단백질이 적절한 포만감을 채워주면서 몸을 진정시켜 줄 수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근데 그럼 왜 하필 다른 우유도 아니고 바나나 우유일까요? 딸기도 아니고 초코도 아니고 아까 교현 씨가 말했듯이. 그건 사실 광고의 시기적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근데 바나나 우유 말고도 다른 달달한 음료나 이온 음료나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다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지만 그쵸. 바나나 우유의 출시가 목욕탕 대중화 시점과 일치했었기 때문에 바나나 바나나 우유를 먹는 문화가 대표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나나 우유가 그럼 시기를 잘 탔네요. 시기를 잘 탔네. 운이 좋았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는 1976년 처음으로 출시돼서 네. 목욕탕의 대중화와 맞물리면서 대표적인 목욕탕 후 문화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사실 저는 또 바나나 우유 말고도 식혜 같은 것도 좋아요. 바로 찜질방의 대표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던 거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자랑 우유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뭔가요? 오늘은요. 그날의 컨디션이라는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컨디션? 네. 이름이 왠지 확 꽂히는데 그렇죠. 어떤 게임인지 소개해 주세요. 제시되는 그날의 컨디션을 함께 읽고 이런 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목욕을 하고 싶은지 혹은 목욕탕에서 어떤 행동들로 좀 내 시간을 채워나가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됩니다. 토크 기반의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맞아. 우리가 계속 떠든 거. 우리가 딱 잘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게임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컨디션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요. 사람이 정말 많은 핫플레이스에서 약속이 있던 날입니다. 그럴 때 교현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약속이 있다는 거. 또 사람 많은 거 싫잖아요. 약속이 있고 사람이 많았다. 정말 피곤하고 피곤하죠. 너무 힘든 날인데 그런 날은 무조건 반신욕 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무조건 반신욕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원래 목욕탕에 가서 하는 반신욕 말고 집에서 하는 반신욕은 약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 진짜요? 왜냐면 집인데 우리 가족 다 있는데 음. 내가 여기서 막 30분 이러고 있기가 약간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그래요? 민폐 같기도 하고 아 너무 화장실 점령하고 내가 있어서 오래 쓰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약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음. 언젠가 제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네. 거기에 그렇게 목욕탕 누가 봐도 반신욕 하라고 욕들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호텔들이, 네. 한번 해봤어. 너무 좋아. 이거 신세계야. 그래서 피곤한 날에는 맞아요. 따뜻한 물에 꼭 반신욕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공감돼요. 네. 저도 약간 호텔 욕조 이런 거 사실 흔히 갈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한 번 맛을 보면요. 놀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 스파란 이런 것이구나. 너무 꼭 해야 됩니다. 반신욕. 네, 저도 핫플레이스에서 이렇게 몸이 좀 피곤했던 날에도 그렇게 놀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약간 몸은 멀쩡한데 막 심적으로 좀 치유받고 싶다 그런 날이 있을 피곤하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날에도 반신욕을 저는 더 찾을 것 같기는 해요. 교원 씨는 이제 막 사람 많고 북적이고 막 기빨리고 이런 거에 좀 더 힘들어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사람 자체를 많이 만났냐 아니냐 이것보다 내가 뭔가 신경 쓸 게 많았냐 아니면 뭔가 잘못한 게 많았냐 이런 심적인 게 좀 더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음이 몸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막 반신욕을 하면 또 이완되잖아요. 그런 뭔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베스밤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좋죠. 너무 좋은데? 향 나는 거 그죠? 너무 좋은데? 네, 그런 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이번에는 좋은 컨디션으로 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막 좋았던 날. 교현 씨는 어떻게 목욕탕을 이용하시겠어요? 저는 아까 제가 냉탕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을 했는데 네. 기분 좋으면 내 몸도 뜨거워. 나 오늘 기분 좋아. 나 오늘 활발해. 신나서. 오늘 신이 났기 때문에 그런 날에는 왠지 어. 냉탕에 들어가서 네. 좀 물장구도 쳐주고 네네네. 그 옛날에 어릴 어렸을 때처럼. 때 보시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대야가 있잖아요. 대야 작은 있죠. 대야. 맞아, 작은 맞아, 대야를 맞아, 두 개를 이렇게 겹치면 네. 튜브처럼 쓸 수 있어요.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튜브처럼 이렇게 맞아요, 물장구를 맞아요. 채워줄 수 있는데 음.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네. 좋아하는 음식도 하나 아. 또 딱 때려서 좋다. 포장해 와오면
기분 너무 좋지 않을까? 기분 너무 좋을 것 최고를 같아. 찍어요. 진짜. 오늘 천국 가는 거야. 오늘 하늘 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 근데 상상만 해도 방금 교현 씨가 막 설명하면서 상상이 됐거든요. 머릿속에 영상처럼.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그게 바로 행복이지.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보통 요새는 또 목욕탕에 찜질방이 같이 있는 경우가 그래도 많죠,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기분이 좋으면 찜질방을 엄청 이용할 것 같아요. 이제 막 음. 씻고 노곤노곤하게 깨끗하게 딱 한 다음에 찜질방 가서 이제 막 친구들이랑 뭐 만화책도 읽고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떠들기도 음.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식혜 계란도 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수다가 잘 맞아요. 네, 잘 적성. 맞나 봐요. 적성인가 봐요. 벌써 이렇게 또 준비해주신 컨디션 예시들을 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또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죠. 그러면 2부 끝곡은 네. 또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날에는 어떤 목욕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와 관련된 곡 스텔라장의 어떤 날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또 어떤 날은 하늘만 봐도 가슴이 벅차네.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사람 또 어떤 날은 바람만 불어도 쓸쓸함만이 우연히 들은 노랫가락에 눈물이 아침에는 짜증에 후회가 가득 저녁 시간 동네 친구와 그 만남서 좋은 오늘 하루 이화동의 특별한 공간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DJ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편지를 보내드리는 이화동 우체통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화동 목욕탕 단골 손님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진행한 오늘의 방송의 마지막 시간에는 목욕탕은 오늘 하루 동안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이었다는 점, 네. 그리고 목욕탕에서 내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또 이 목욕탕이란 공간이 오늘 사연자분께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었는지 잘 알게 되었다는 점을 담아서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담아 편지를 적어볼게요. 그럼 답장은 교원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목욕탕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사연을 잘 읽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저희는 이 목욕탕이 단순히 씻는 장소는 아니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들리는 곳이 아니라 수고한 오늘 하루를 내려놓기 위해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것도요. 사연자분께 그 목욕탕은 피곤한 몸을 씻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생각을 잠깐 풀어놓는 장소 같았습니다. 옷을 벗고 물에 몸을 담그는 그 순서 속에서 사연자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맡고 있던 역할들, 가져야 했던 책임감도 하나씩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보일 얼굴이 아니라 아무한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얼굴로 가만히 물에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사연자분에게는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새로 붙인 말이라기보단 사연자분이 이미 사연 안에서 여러 번 보여주신 장면이었어요. 집에선 씻으면서도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 목욕탕에선 생각이 멈춘다고 하셨던 부분, 거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요. 사연자분이 그 공간에서 솔직해질 수 있었던 건 특별한 말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잠시 머물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목욕탕보다는 집에서 혼자 씻는 게 더 익숙해진 사람들이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비슷하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도 한번 짐을 챙겨서 목욕탕에 가보려고 합니다. 뜨끈한 탕 안에 몸을 맡기면 오늘 하루의 여독이 모두 씻겨 내려갈 것만 같아 기대가 되네요. 저희도 사연자분이 사랑하는 이 공간이 이화동에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디오 DJ 드림. 네, 편지는 이화동 우체통에 넣어 사연자분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3부 끝곡 황민현의 어네스트 듣고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쉼없이 덧칠해 누구도 진짜 나를 모르게 멋대로 써놓은 감정들에 좀 더 가까이 귀 기울여봐. 이제 더 이상 다가올 내일이 낯설지 않게 Stage where 애써 감춰왔던 Let's be honest 짙은 밤이라는 핑계를 삼아 괜찮단 말 뒤숨지 않을게 Said I was lost 내 맘을 들킬까 겁이 나서 너무도 쉬웠던 대답 그조차 솔직하지 못해서 이 밤을 헤매인 걸까. 거울 속에 웃는 내가 어색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지난 나에게 끝없이 길었던 하루 거칠게 차오르던 숨소리 이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유난히 춥던 계절이 지나 쏟아져 내린 저 햇살을 봐 Stage where 애써 감춰 이화동의 목욕탕 속 사연을 다뤄본 행복구 이화동 에피소드 20. 규원씨, 이번에는 또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목욕탕은 명절에 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랜만에 일상적으로도 방문하는 공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게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듣고 보니까 진짜 좋네요. 네. 규원씨 좀 더 자주 가실 수도 있겠어요? 더 자주 가야죠. 저는 동네 근처에는 없거든요. 약간 조금 나가야 있는데 가끔 가족들이랑 뭔가 놀러 가듯이 갈수 있는, 나들이를 가는데 찜질방까지 해서 또 얼른 새해에도 가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울 때 또 가셔야 맞아요. 더 좋아요. 뜨끈하니까. 맞아요. 어느덧 2026년 새해의 1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벌써 벌써요. 20일을 넘겼는데 그러니까요. 서진 씨는 지난 한 달은 어떻게 또 잘 보내셨는지. 저는 사실 뭐 특별하게 하는 것들은 없고 그냥 방학에 새로 시작한 것들을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그냥 성실했었나? 잘 쉬기도 하면서. 네, 그렇죠. 맞아요. 그냥 중요하죠. 차곡차곡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규원 씨는요? 저도 뭐 이런저런 목표가 많이 있었지만 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목표를 이룬다기보단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이제 좀 학생들에게 방학은 좀 그런 거죠, 맞아요. 날인 것 같아요. 그런 기간. 청취자분들도 나름 소원과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시는 시간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올해도 청취자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목표에 덩크슛 할 수 있도록 파이팅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NCT 드림의 덩크슛 들으면서 오늘의 네. 방송 끝마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방송에 또 만나요.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주문을 외워보자. 유난히 고요하다.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얘기.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당신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하냐.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히야 야발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Oh yeah. 야발라바히야 모하이마 모하이루라. 꿈을 꾸었던 것이가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내 발 옆엔 주홍색 공 하나 덜렁.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당신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하냐.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히야 야발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Oh yeah. 야발라바히야 모하이마 모하이루라. It's a dumb shot. Oh, 예전부터 봐왔어. 넌 확실해진 내 초점으로 go on the moon. Second guessing 그냥 믿고 저 멀어보기만 했던 게 이제 내 코와 거의 됐어. 거의 다 쓰니까 좀